우선 이렇게 귀한 시간에 대해 주셔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은 제가 이런 단위에서 강연을 하거나 연설을 할 때 페이퍼를 만들어 본 적이 없는데요. 즉석에서 나오는 대로 얘기하곤 하는데 오늘은 페이퍼를 만들었습니다. 또 페이퍼를 만들어가지고 말씀드리면 또 분위기가 전혀 맞지 않은 것 같아서 제 생각나는 대로 왜 제가 이 책을 쓰게 됐고 왜 우리가 자유통일이라는 운동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간략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 북한을 선점하라 지금까지 여러 가지 책을 썼습니다만은 이 조갑재 사장님 도움을 통해서 제가 10권 이상의 이제 책을 냈습니다. 근데 이번에 낸 책은 좀 특별하게 낸 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무언가를 비판하고 지적한다기보다는 제 안에서 끓어오르는 사랑과 연민 때문에 쓴 책이고 사실은 어떤 상업적인 그런 목적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연민이나 사랑이라는 것이 비판이나 지적 이전에 제가 책을 쓰게 된 배경이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이 대한민국에 많은 문제점들이 있지만 북한 사람들에 대한 도덕적 책임감, 도덕적인 의무감 이것 때문에 제가 고통스러워서 쓴 책이고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쓰고 난 다음에 묵상을 할 때 이것이 어떤 사실을 전달하겠다기보다는 북한 사람들의 절규고 아우성이고 살려달라는 외침이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이 책은 제가 무언가를 이렇게 하자라고 하기보다는 북한 사람들의 이 살려달라는 외침입니다. 절규고 부르짖음입니다. 우리가 눈이 다치고 귀를 막고 이것에 대해서 계속 침묵해왔지만은 이제는 더 이상 안 된다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자유통일로 나가야 된다는 마지막 결론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북한 사람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살아가는지 제가 굳이 언급할 만한 실익도 없어 보입니다. 북한의 비참한 삶이라는 것은 유린당하고 있는 저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은 정치범 수용소로 요약이 됩니다. 그러나 정치범 수용소에 일부 소수자 약자가 가는 곳이 아니죠. 김일성 초상화에 낙서를 했다는 이유로 끌려가는 데가 정치범 수용소입니다. 하루에 소금 한 숟가락, 옥수수죽 한 그릇으로 하루를 버티면서 15시간 이상 중노동을 해야 되는 것이 정치범 수용소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정치범 수용소의 문제뿐 아니라 사실은 김정일 집단이라고 하는 소수의 사람들을 빼고는 북한 사람들 모두가 겪는 것입니다. 북한의 2,400만 동포들이 겪는 게 맞아 죽고 얼어 죽고 굶어 죽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죠. 북한에서 그렇게 굶주리면서 죽지 않으려고 압록강 두만강을 건너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삶이 좀 나아집니까? 그렇지 않죠. 개처럼 돼지처럼 팔려다녀야 합니다. 여성들이 80% 수십만의 탈북자들 중에 중국을 떠도는 사람들이 수십만인데 그 중에 70, 80%가 여성들입니다. 위스키 한 병 값에 팔려다니는 사람들이 지금도 수십만이라는 얘기죠. 이 사람들이 다시 북한 정권에 의해서 강제로 송환당하고 송환당한 다음에는 온갖 끔찍한 유린에 시달립니다. 임신한 여성들은 강제로 낙태당하고 영아는 살해당하고 그리고 남한행을 시도했거나 혹은 교회를 접촉했던가 하면은 더 끔찍한 수용소 시설을 보내줍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고 제가 이 글을 쓰게 된 이유기도 한데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도덕적 의무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인권을 보장해주고 김정일 집단 이외에 짐승처럼 살아가고 있는 북한의 동정 노예들을 구출해내고 구원해내고 해방한다는 것이 우리가 도덕적으로 해야 될 일일 뿐 아니라 우리 헌법에 나와 있는 법적인 의무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이 한반도에는 두 개의 나라라는 게 없습니다. 한반도에는 오직 대한민국이라는 유일한 합법 정부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정치범 수용소가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강제 처형이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공개 처형이 있습니까?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북한 지역은 대한민국이 회복해야 될 땅이고 대한민국의 미수복 지역이고 대한민국의 영토라고 대한민국이 만들어질 때부터 지금까지 헌법에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 지역은 대한민국이 회복해야 될 땅이고 북한 정권은 대한민국 헌법상 반국가단체요, 반란단체요, 반역집단입니다. 북한 주민들이 2,400만은 누굽니까? 우리가 단순히 불쌍하고 화려한 우리가 도우면 좋은 그런 대상들입니까? 아닙니다. 북한의 2,400만 동포들은
남한 사람들 4,900만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누리면 그들도 누려야 되는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탈북자들이 북한에서 탈출해서 남한으로 오면은 그들에게 자동적으로 국적을 부여하죠. 대한민국의 국민이기 때문에. 북한에서 벌어지는 저 끔찍한 참상들은 대한민국의 국민을 보호해야 되는 대한민국 국가의 의무이고, 그리고 우리의 도덕적 의무일 뿐 아니라 법적인 의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헌법에 이것을 못을 박아놓고 지금까지 지키지 않았죠. 지키지 못했다고 얘기했습니다. 지킬 만한 능력이 없었다고 얘기했습니다. 물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북한보다 더 못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졌죠. 북한보다 우리가 100배 이상 잘 살게 됐습니다. 북한에는 없는 것들, 북한에 자유가 없지요, 생명이 없습니다. 북한에서 신의주에서 평양까지 마음 놓고 갈 수 있습니까? 못 갑니다. 통행증이 없이는 못 갑니다. 북한에서 아들이 평양에서 한자리 하고 있다고 해도 그 어머니가 아들을 쉽게 만나볼 수가 없죠.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습니다. 피아노를 잘 친다고 해서 피아니스트가 될 수 있습니까? 없지요. 방에서 지정해주는 직업을 가져야죠. 북한에서 신앙의 자유,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까? 내가 원해서 법당을 갈 수가 있고 내가 원해서 성경책을 읽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다른 종교의 경전만 보여도 공개 처형을 하든가 정치범 수용소로 보냅니다. 북한에는 아무런 자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60년 동안 자유가 있었고 우리는 이 자유를 통해서 무한한 축복과 번영을 누리게 됐습니다. 이제 60년 동안 대한민국이 만들어낸 이 100배 이상의 풍요와 자유와 진실과 정복, 이 모든 가치를 북한에게 투사할 때 북한도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이제는 우리가 능력을 갖추게 됐습니다. 예전에는 하고 싶은데 할 수 없었는데 이제는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무엇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느냐? 우리의 이기심입니다. 우리의 두려움이에요. 우리가 능력을 갖추게 됐는데 우리의 이기심 때문에, 우리의 두려움 때문에, 그 얄팍한 이기심과 그 얼마 안 되는 두려움 때문에 북한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고 그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통일을 하게 되면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로 북한을 해방한다고 할 때, 통일이 될 때 통일에 따른 비용을 두려워하죠. 통일이 되면 북한 사람들이 거짓 때처럼 남한에 몰려다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공공연히 합니다. 남한 사람들이 저 죽어가는 사람들 앞에서 너무나 이기적이에요.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우리의 자유가 있고 우리의 풍요가 있고 북한 사람들을 해방해야 된다는 이 도덕적 의무뿐 아니라 법적인 의무가 있는데 이것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우리에게 또 돌아온 게 뭡니까? 대한민국이 정체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쇠락하고 있습니다. 청년 실업자가 39만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141만 명 정도라고 추산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발목을 실업이 막고 우리의 발목을 불황이 막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용의 문제나 그 비과학적인 위선적 평화론에 속아서 북한을 자유롭게 하고 해방을 줘야 된다는 이 도덕적이고 헌법적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그리고 또 돌아온 것이 천안함 폭침이고 연평도의 도발입니다. 우리가 북한 사람들에 대한 정치적이고 도덕적인 공격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북한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고 이제는 북한 사람들에게 생명을 줘야 된다는 그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침묵 속에서 빠져들고 있을 때 북한 정권은 무기를 만들었습니다. 핵무기를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많이 합니다. 인도적 지원을 하는 분들의 그 선하고 순수한 마음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돕는 인도적 지원이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북한의 주민에게 돌아가지 않고 정권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저 역시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 해야 된다는 목소리 높였던 사람이지만 그러나 실제로 북한의 영유아에게 가는 그 손때 묻은 돈조차 북한의 아이들에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오직 북한의 정권이 독식을 하고 그리고 북한의 정권은 김일성 동상을 만들고 혁명사상연구소를 만들고 김일성, 김정일 신격 과학 우상화를 위해서 북한 예산의 40% 가까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만든 것이 북한의 무기입니다.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인도적으로 지원한다고 하던 그 10여 년 동안 북한 정권이 핵무기를 드디어 만들었고요. 대량 살상 무기를 생화학 무기, 미사일 세계에서 다음 레벨로 비축을 해놨습니다. 북한의 주민들은 죽어가는데 우리가 정권을 살리고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인도적인 의무, 헌법적인 의무를 다하고 있다가 우리가 자족하고 있는 동안
북한의 주민들은 계속 굶어 죽고 맞아 죽고 얼어 죽고 북한의 정권은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것이 남한의 북한의 이 적화 요구에 수용하지 않으니까 결국 북한이 했던 것이 천안함 폭침이고 46명의 우리 용사들이 죽어나가고 연평도에서 포격을 해서 4명의 선량한 사람들이 또 죽어나갔습니다. 우리 국민의 도덕적 양심과 선한 마음들을 일깨워내서 북한 사람들을 살려내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을 때, 우리가 이 헌법적이고 이 도덕적 결단을 내리지 않을 때 우리에게 돌아온 것은 비용이 없어지고 평화가 보장되고 이 풍요와 이 번영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에게는 가난과 기근과 그리고 전쟁의 공포심, 안보의 불안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결과들. 우리가 인류국가가 되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인류국가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군사력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경제력도 아닙니다. 우리가 인류국가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인류국가의 시민이 되기 위해서 지금 정말 필요한 것은 도덕적 힘입니다. 우리의 양심입니다. 우리가 도덕을 버리고 우리가 양심을 버리고 2,400만 북한 동포들이 대한민국의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북한이 그 많은 지원을 해주면서 정치범 수용소로 해체해라, 공비에 처형을 하지 마라, 탈북자 강제 송환을 하지 마라라고 그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는 동안 우리의 풍요와 우리의 번영과 우리의 모든 좋은 것들이 보장된 게 아니라 우리에게 돌아온 건 칼과 기근이에요. 앞으로도 마찬가지가 될 겁니다. 우리가 도덕의 힘, 우리가 양심의 힘을 회복하고 북한 사람들을 살려내려는 노력을 할 때 우리에게도 풍요가 오고 우리에게도 평화가 올 겁니다. 전쟁이라는 것은 김정일이 절대 원치 않는 겁니다. 김정일이 원하는 것은 국지적인 도발을 통해서 남한 사람들을 겁주고 두렵게 해서 더 많은 돈을 뺏어가고 더 많은 식량을 뺏어가고 그리고 남한을 접수하는 겁니다. 북한의 김정일은 절대로 전면전을 벌이지 않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동맹국가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이 북한의 군사력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군사력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압도적인 이 상황에서 비과학적인 전쟁의 공포감, 그리고 통일 이후에 우리에게 만들어질 것이 굳이 북한에 매장되어 있는 6,918조 원의 지하자원 예를 들지 않더라도 시장이 하나로 통합되면서 만들어질 그 많은 북한의 특수와 북한의 수요와 북한에 대해 우리가 공급해야 될 그 많은 상품 가치들을 우리가 배제하고서라도 통일 이후에 우리에게 많은 풍요의 길이 이미 전제가 돼 있는데 우리가 비과학적인 통일의 비용의 문제와 그리고 위선적인 평화론에 속아서 북한 사람들이 죽거나 살거나 상관없이 남한의 청년들이 가난하고 줄이거나 상관없이 그저 이대로 있겠다라는 그 나약하고 나태한 생각에 빠져들면은 대한민국은 이제 점점 강성해지는 북한 정권에 의해서 압도당할지도 모릅니다. 이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진정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가치가 무엇인지 한번 돌이켜볼 상황입니다. 우리가 연평도 도발 이후에 북한에 대해서 군사적 응징을 많은 분들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군사적 응징 이전에 사실은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도덕적인 응징이고 우리의 정치적인 응징입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양심의 힘입니다. 북한 사람들을 살려내야 된다. 이제는 저 지옥 같은 삶을 사고 있는 북한 동포들에게 이제는 우리가 식량을 줄 때가 아니라 이제 식량 이전에 자유와 생명을 줘야 된다는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북한 사람들은 동물원의 원숭이가 아닙니다. 저 사람들이 가련하고 불쌍한 것은 저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동물이라면 굶주리기 때문에 먹을 걸 주면 되죠. 그러나 저 사람들이 정말로 가련하고 불쌍한 것은 자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북한 동포들에게 자유와 생명을 주기 위한 노력을 할 겁니다. 이것이 북한의 자유를 주는 자유통일이고 생명을 주는 생명통일입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헌법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의한 평화통일이라는 압축적인 단어로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헌법의 통일의 명령을 이행하면 북한 사람들에게 자유가 갈 것이고 생명이 갈 것입니다. 우리가 북한에 식량 얼마 주면서 외식하고 우리가 만족하고 자족할 때가 아니라 이제는 북한의 자유를 주고 이제는 북한에 생명을 주는 노력을 시작할 때입니다.
이제는 북한의 자유 통일을 향해서 북한 정권은 평화적으로 해체시키고 북한 주민들을 살려내기 위한 위대한 역사적 성취를 이제는 시작을 해야 될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명이 있고 우리에게 이러한 의무감이 있는데 세상이 돌아가는 이 천시를 보면은 이제는 기회가 왔습니다. 이제는 지옥의 숨은 장들이 떠나갑니다. 깊은 어둠도 거쳐갈 겁니다. 북한의 김정일이 죽어가고 있고 북한 내부가 이미 끝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 천안함의 북침이고 연평도의 도발입니다. 이제는 북한이 더 이상 버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북한의 마지막으로 가고 있는 저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제 우리가 국민적인 에너지를 모아서 북한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고 생명을 줘야 될 운동을 시작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 사람들에게 자유와 생명을 주고 그것이 북한 정권을 평화적으로 해체하는 대한민국 헌법의 명령을 이행하는 것이고 이 노력을 우리가 시작해야 될 이제 시기가 왔다. 이 조짐들이 천안함과 연평도의 비극으로 우리에게 비춰지기는 했습니다만은 이러한 사건들을 계기로 이제는 대한민국의 도덕의 힘, 양심의 힘을 회복하자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에 앞으로 기회도 없고 희망도 없고 비전도 없다라고 절망하는 많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정말 청년들이 절망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청년들이 해야 될 일은 그들에게 자유와 생명,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가치를 북한 사람들에게 전하는 이 성스러운 과업이 우리의 어깨에, 그들의 어깨에 다 짊어져 있습니다. 5천년 민족 역사에서 이 정도의 기회가 왔던 적이 없습니다. 삼국 통일이 우리의 민족 통일을 이뤄냈고 이제 또다시 우리에게 기회가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기회를 놓쳐버리면 또 북한의 지옥의 숨은 장들이 떠나가도 또다시 어둠이 덮칠지 모릅니다. 이것이 중국의 친중 괴뢰 정권으로 나올지 무엇으로 나올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이 기회를 놓쳐버리면 또다시 한 세대는 고통과 절망 속에서 살아야 될지 모릅니다. 이제 우리에게 온 기회를 자유통일과 북한해방과 그리고 이 헌법적 도덕적 명령을 이행함으로써 대한민국이 인류국가가 되는 길로 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이승만 대통령의 초인적 결단과 박정희 대통령의 근대화 혁명을 잇는 대한민국 건국의 완성이자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선진국가로 가기 위한 반드시 거쳐야 될 통과 의례라고 생각합니다. 제도권에서 이 얘기들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대한민국이 가야 될 길은 북한을 해방하고 구원하고 자유민주주의 통일로 가야 된다는 것이 지금 절박한 과제임을 우리가 선포하고 나갈 때 우리의 이 선언을 통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의 마음이 움직여질 때 대한민국의 정치권이 변하고 그리고 북한 정권도 거부할 수 없는 강력한 힘에 의해서 와해되고 결국은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통해서 불쌍한 가련한 저 죽어가는 북한의 동포들이 자유와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분노와 증오로 싸우는 것이 아니고 북한 동포들에 대한 연민과 사랑으로 싸우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운동은 다른 어떤 운동보다도 강력하고 또 오래 갈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자유 통일을 통해서 북한의 해방과 구원을 시작하는 선언을 하는데 이제 우리의 마음이 이 답답하고 우리의 안타까운 마음이 이제는 구체적인 세상을 바꾸는 에너지로 변화시켜야 될 때가 됐다고 말씀드리면서 제 간략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